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장 막판까지 좀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 OX 전해드리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G화학이에요. 조금 전에 김미수 대표님과 함께 그 배터리와 관련해서 가장 최애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무엇인가 저희가 도출해 봤는데 LG화학이 나왔었거든요. 두 분은 LG화학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OX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OX로 일치가 5로 일치가 됐는데 LG화학이 그 김민수 대표님 그러셨어요. 워낙 배터리에 대해서 모멘텀은 있는데 화학이라는 그 시황과 연결돼서 그래서 다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매력이 많다라고 평가해 주셨거든요. 염정 팀장님이 바라보고 있는 LG화학의 장점은요? 네,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LG화학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뭐 분할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사실 조금은 좀 좋지 않게 좀 볼 수도 있었던 시각이 있었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이제 소재단에서의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일단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등 2차 전지 양극재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1위 리튬 업체인 중국의 텐치 리튬에 대한 지분을 투자를 함으로써 전략적 투자자로서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장기적인 이제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도 관계를 구축한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어떤 시너지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재료에 대한 공급단에서의 어떤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오늘 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소재단에서 4세대 소재인 CNT에 대한 부분도 이제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모멘텀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조금은 좀 눌려있던 부분에서 2차 전지 소재단의 부분을 확보를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도 눈여겨볼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배터리도 말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현대차, 기아의 뭐 보조금 제외 소식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와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최근에 뭐 급등하면서 또 한 번 신고가 영역 부근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와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이 LG화학처럼 똑같이 오해요? 아니면 좀 종목별로 다르게 보시나요, 정윤 과장님? 뭐 개별 종목 쪽으로 이제 뭐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첨단 소재 그 사업분의 전지 소재 비중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포커싱이 좀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그래도 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이러한 시장 성장에 대한 뭐 그러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뭐 아시다시피 역시나 지금 이제는 시장에서 좀 숫자에 많이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기업들마다 이제 숫자에 따라서 결국에는 엇갈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O 그리고 개별 기업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도 코멘트 더해주셨습니다. 그럼 SKC도 의견 들어보죠. 동박 안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업황 부진 그리고 주가도 부진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예전에도 매수 기회라고 살펴봤을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더 밀려났기에 섣불리 매수해보자라는 말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분은 SKC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는지 OX 의견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는 또 X로 일치가 됐습니다. SKC 주주분들이 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그 2차 전지 소재들의 상승 랠리에도 조금밖에 못 올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하락할 때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밀리고 있어요. SKC는 무엇이 문제이며 지금 보유한 투자자분들은 손실권이긴 할 텐데 그럼에도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일단은 뭐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소재를 제외하고서 지금 화학 쪽에 지금 실적이 계속 좀 부진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난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워낙에 그동안 이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이 조금만 이렇게 기스가 나게 되더라도 주가의 좀 낙폭이 좀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SKC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거의 뭐 대장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무려 거의 뭐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거의 약 한 2년여 동안에 주가가 거의 뭐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난 2020년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도 지금 이제 4조 4천억 정도 그러한 수준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SKC 같은 경우 그동안에 이러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부여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높은 이제 외형과 이익 성장세가 따라와 주면서 이러한 주가 상승세가 좀 나타났었는데 일단 지금 이러한 실적이 좀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내년까지도 이러한 감익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면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뚜렷한 그런 주가 상승 좀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좀 관망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향후에 뭐 동박 캐파 추가 확대라든지 이러한 좀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주가 역시도 좀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C는 X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여행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투어 입국 전 PCR 폐지 기대감이 오늘 하나투어를 포함해서 여행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는 기대를 걸어봐도 되는지 항상 그동안의 이슈에 따라 움직였을 뿐 뭐 실적이라던가 재무구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퀘스천마크가 붙는 대표적인 섹터 테마거든요. 두 분이라면 하나투어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들고 가보자. 하나투어. 좀 중장 장기까지는 모르겠고 좀 단기 말고 중기로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은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더 들고 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에 지금 바닥권을 7, 8월 동안 오랫동안 다진 종목입니다. 뭐 여행주 관련, 여행주뿐 아니고요. 리오프닝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아직은 뭐 실적 부분에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만 뭐 최근에 이제 입국 절차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 입국 전 PCR 검사 완화 등에 대한 움직임이 시장에서는 지금 뭐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 반영은 사실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움직이지 않다가 어떤 시장이 좀 워낙에 좀 눌렸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종목들이 흐름을 탔고요. 그 중에서 지금 관련해서는 여행주 관련된 움직임이 가장 좀 직접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저점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바로 뭐 오늘 뭐 9%, 10% 가까운 자리에서 신규로 들어가신다기보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평단 낮추시는 관점에서 추가 매수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흐름이 얼마나 좀 더 연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야 됩니다. 뭐 여행주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행주가 아직은 뭐 일단 실적 부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직은 뭐 주도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딩 그리고 오늘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 입장에서 오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OX 빠르게 들어봤고요. 두 분이 직접 선택한 종목은 무엇일지 마감에 산다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13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키워드 보시죠. 염정 팀장님은 실적 회복세를 꼽았고요. 고환율 수혜주를 또 갖고 왔습니다. 고환율 수혜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한솔재지와 첨보인데 저 사실 키워드만 보고는 고환율 수혜주가 조금 더 당겼거든요. 근데 첨보가 최근에 부진했기에 한번 지금 첨보를 기대를 걸어봐도 되는지 이 종목부터 사심을 담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워낙에 2분기에 좀 많이 눌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하면서 그 뭐 2분기 실적 시즌에 사실 가장 좀 힘을 못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로 인해서 첨보 같은 경우에는 8월달 이후로 흐름 자체가 주가 흐름이 깨지면서 최근에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나머지 대부분 소재 업종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잘 견뎌준 반면에 첨보는 하락폭이 좀 과도했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첨보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을 이제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3분기에는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 2분기에 대한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중국 봉쇄에 대한 부분이고요. 중국 봉쇄로 인해서 아무래도 리튬 첨가제에 대한 수요가 좀 급감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매출액 또한 2분기의 매출액 또한 큰 폭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이제 감소를 하면서 부진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3분기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 3분기에는 다시 좋아질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원재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최근에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육부라 인산 리튬에 대한 가격이 이제 판매가에 연동이 되면서 지난 2분기에 이제 사실 이 판매가가 자체가 워낙에 좀 많이 좀 다운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좀 실적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3분기 뭐 전반적으로 전기차 중국 내에서의 비중이 좀 높은데 중국의 전기차 수요가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7월부터 다시 좀 감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내년에 신규 설비를 통해서 캐파 확장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 주가가 그래도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좀 드물게 좀 실적도 조금 안 좋았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2차 전지료의 어떤 순환매가 어떤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좀 쉬어간 만큼 다시 한번 전체적인 반등이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종목 선택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첨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22만 원대인데요. 전고점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낙폭이 좀 과대했던 한 보름 정도 이제 낙폭이 좀 과대하게 빠졌는데 26만 원 선을 다시 좀 회복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올해 연중 저점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연중 저점 20만 원, 목표 주가는 26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정혜웅 과장님의 종목이에요. 고환율 수혜주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물론 오늘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보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13년 만에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이 한솔재즈가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뭐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대표적인 이제 환율, 원달러 환율 상승 수혜주로 이러한 제지주들이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솔재즈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분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환율 상승 효과를 좀 톡톡히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시장의 지금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용히 지금 주가가 오늘도 좀 상승을 하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원달러 환율 상승과 함께 원화 약세 기조가 좀 이어지면서 시장의 지금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일수록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이제 원화 약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출 기업들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수출 기업들이 이제 3분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한솔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569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6%나 이익이 좀 급증을 했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내수와 수출 판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지난 5월부터 매월 지금 10%씩 지금 판가를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원화 약세까지 지금 이어지면서 상당히 지금 실적 호조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원가 단에서 이제 상당히 좀 부담 요인이었던 이러한 해상 운임 비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아마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금 해운 운임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가 단에서도 상당히 지금 마진율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에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도 지속적으로 지금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우선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 수준은 PR 한 4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가격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선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는 주가 상승을 좀 열어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14,0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솔 재질을 고환율 수혜주로 꼽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장 마감 7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엄정 팀장님, 네. 오늘 외국인이 사들인 종목, 판 종목 대표적으로 어떤 게 눈에 띌까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뭐 오늘뿐 아닙니다. 8월 내내 지금 사고 있는 종목이 이제 일치하는 오늘도 사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업종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현대차가 인플레 감축법에 의한 어떤 뭐 피해주라고 사실 시장에서 좀 분위기가 조성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8월 내내 지금 현대차를 매수를 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 오늘도 역시나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대규모 거래가 나타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 3% 또 급등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차뿐 아니고 뭐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 뭐 이제 아무래도 부품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오늘 화신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11% 강세. 전반적으로 지금 자동차 업종이 오늘 일단 좀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큰 흐름이라고 크게 전환된 흐름이라고 본다면은 주도 섹터의 순환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신재생 쪽에 대한 좀 분위기가 좀 꺾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또 2차 전지 자동차 쪽에 대한 좀 강세가 나타나는데 2차 전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조용했지만 결국 LG에너지솔루션 역시도 외국인들이 지금 8월 내내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조금씩 사실은 주가가 계속해서 계속 46만 원, 47만 원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오늘도 이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단에서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가 최근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6% 강세를 보여주면서 일단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반등이 다시 한번 좀 오늘 보여지는 좀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재생이라든지 방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섹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이동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면서 좀 최근에 상승폭에 대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현대, 롯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신재생 쪽에 대한 매도세가 좀 눈에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 쪽의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자동차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기관의 특징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 기관에서 좀 두산 에너빌리티를 최근에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이틀 전 하루만 제외하고 최근에 꾸준하게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역시나 지금 원자력과 이제 풍력 시장 성장에 따른 그런 좀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한 어떻게 보면 좀 원전 관련한 그런 좀 테마성 그런 좀 대표적인 또 좀 대장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주가가 또 급등을 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최근에 고려아연이 시장에서 상당히 핫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풍그룹에서 좀 계열 분리 가능성에 대한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이번에 한화가 지금 이제 제3자 배당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지금 향후에 이런 지분 경쟁이 좀 펼쳐질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좀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윤범 지금 고려아연 부회장과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의 친분이 좀 두터운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면서 향후에 이제 그 영풍에서 이제 고려아연이 이제 계열 분리에 나서게 되면 한화와 어느 정도 손을 잡고 좀 이렇게 이제 지분 경쟁에 좀 나설 가능성 이러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또 이번에 제3자 배당 참여한 금액으로 지금 신규 투자, 그러니까 동박 설비 투자라든지 그리고 호주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좀 밝혀지면서 관련해서 지금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과거에 우리가 한진칼에서 봤듯이 이러한 지분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엔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자동차주가 오늘 일제히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가장 강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 바로 이 현대위아인데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차 지금 가속화 움직임에 따른 대표적인 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가 이제 전기차로 완전하게 전환하기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하이브리드카로 내연기관차에 빠른 지금 전환이 좀 예상이 되면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서 이제 현대위아가 꼽히면서 오늘 주가가 좀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위아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볼게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9% 넘게 상승하면서 2,450.1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2.18% 크게 오르면서 다시 800선 턱 밑까지 추격해내고 있는 모양새고요. 796.87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 0.99% 상승하는데 일단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350원을 돌파한 이후로 오늘 장은 1,346원 60전까지 내려온 것도 이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한 것도 시장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상위와 코스닥 시총상위 대다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피에서는 65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화요일 우리 증시의 문을 닫았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시장의 색깔이었습니다. 어제는 파란불이 많이 켜졌다면 오늘은 빨간불이 켜진 종목들이 더 우세했는데요. 그 안에선 BH가 오늘 8% 넘게 상승하면서 지금 52주 신고가가 34,400원인데 그 신고가 밑까지 바짝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 둔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개 2주 앞으로 다가온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이러한 우려는 불구하고 성장 그리고 흥행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속에 애플 관련주인 BH가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아이폰 관련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오늘장 눈에 띄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마감도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99% 상승한 2,450.9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그 급진적인 매파 발언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알리려는 것뿐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어제 낙폭이 과도했다라는 판단 속에 양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2.2% 오르면서 797.0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아직 좀 불안한 거는 유가가 다시 또 오르고 있다는 건데 천연가스는 그래도 오늘장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급 보시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1,400억 원 넘게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4억 원, 1,274억 원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강했는데 한 오전 10시 40분쯤을 기점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1,300억 원 넘게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들이면서 600억 원 그리고 8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어제와 시장이 다르다 보니 상승하는 특징들도 달랐는데요. 어제장 시장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좀 불을 켰던 비료 관련 테마주라던가 방산주들 오늘장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최근 시장 부진할 때 버텨줬던 방산 그리고 곡물과 관련주였는데요. 캔과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적으로 6% 넘게 하락했고 그 외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대다수가 밀렸고요. 효성 OMB를 포함해서 남해화학 같은 비료 사료주들, 곡물주들 오늘장 조정이 나왔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 오늘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볼게요. 염정 팀장님, 오늘장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네, 오늘 일단은 코스닥에서 전강 후약의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상황인데요. 역시나 어제 과도한 어떤 하락분에 대한
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단 지수가 하방을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에 대한 위협이 오늘 깨질 경우에 좀 불안했었는데 2,400선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하방이 좀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제 관련 방산 관련된 특정 섹터로 자금이 좀 쏠림 현상이 어제까지 좀 심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자동차 섹터, 2차 전지 섹터로의 어떤 순환매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일단 좀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좀 빠른 순환매를 통해서 시장이 좀 더 활기를 좀 띠는 계속 그런 시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 하방을 지지한 섹터의 순환매 긍정적이다라는 한 줄 평 주셨고요. 남은 이번 주 또 내일은 어떻게 준비를 해볼까요? 네, 우선 오늘 뭐 시장을 돌아보면 오늘 뭐 거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00종목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주들은 지금 일제히 다 지금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번 그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큰 충격을 좀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알려진 악재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계속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수보다는 철저하게 개별 업종과 종목군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같은 지금 최근 같은 시장 변동성에도 지속적으로 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좀 종목들을 보면 이런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또 원달러 환율 상승 그러한 수혜에 따른 그러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장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오늘 하루의 마무리 정효은 과장, 염정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